살아가면서 뭐 37%는 한 번쯤은 암이 걸린다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여성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갱년기라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몸에서 보내는 암의 신호를 무시할 수도 있으니까요. 신호에 좀 잘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 의심이 될 때 팁을 알려드리면은 안녕하세요. 건강해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과 전문의 김보미입니다. 저는 이제 검진을 하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여성암 발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그냥 통계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많이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증가세가 다 꺾였어요. 오히려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다 마이너스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증가하고 있는 암들이 어떤 암이냐면은 갑상선암 그리고 유방암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다 따져서 토탈 1위가 갑상선암이 돼버렸어요. 갑상선암은 여자 대 남자의 비율이 1대 0.3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부동의 그냥 1위들을 다 제치고선 1위가 돼버렸으니까 그만큼 여성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갑상선암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게 저희 친정어머니 갑상선암을 제가 찾아드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라고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유방암 진단해드렸던 분이 적어도 한 달에 뭐 2~3명 꼭 있으셨던 것 같고 갑상선암도 거의 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암을 매달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은 빈도가 높다. 이번에도 유방암이야? 이번에도 갑상선암이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의심이 돼요 혹은 갑상선암이 의심이 돼요 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분들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나는 젊은데 난 40대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암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우리가 암 하면은 어쨌든 암의 기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DNA가 손상이 되고 입고가 되지 않으면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무한 증식하게 되고 하면은 암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세포의 DNA가 손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노화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암이 잘 생긴다라고 했는데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여성암들은 젊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아시아 중에서는 탑이에요. 유방암 발생률이 정말 많은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후, 완경 이후에 유방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완경 이전 여성들의 유방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유방암 통계를 보면은요,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40대, 50대, 60대, 그 다음이 30대예요. 그 다음이 70대. 여성은 이제 살면서 굉장히 큰 몸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경이죠. 여성 호르몬이 계속 유지가 잘 되다가 완경과 함께 급격하게 변화를 하거든요.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도 사실은 여성암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경을 하는 중년 여성들은 여성암 발생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비교적 40대, 50대면은 젊으신 분들인데 사실 그때가 이제 갱년기고 완경하실 때잖아요. 그때쯤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실 그런 변화가 그냥 내가 갱년기라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몸에서 보내는 암의 신호를 무시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좀 잘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자가검진할 수 있는 암은 정말 없거든요. 근데 유방암은 자가검진이 가능하고 이 자가검진으로 유방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가검진이 별게 아니에요. 샤워하시다가 만져보다가 내가 이전에 없던 덩어리 같은 게 결절 같은 것들이 만져진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유즙이 나온다. 그런데 그 유즙이 안 나오던 유즙이 나온다. 특히 혈성 유즙. 그 젖에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건 빨리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방암이 피부 아래쪽에 있게 되면은 덩어리가 커지면서 끌어당겨요. 그러면은 피부가 마치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내가 이상하게 여기가 뭐 당겨지는 것 같고 울퉁불퉁하게 변했다 하면은 그때는 꼭 유방암 검진을 받으시러 가셔야 됩니다. 사실 갑상선암은 대부분은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주 커지지 않으면은 사실 갑상선암은 내가 그냥 자가검진에서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갑상선암도 갑상선에 생기는 혹이기 때문에, 암이기 때문에 갑상선이 사실 우리 목에 있는데 이 목에 피부는 되게 얇고요. 갑상선 굉장히 얕게 있어요. 이 갑상선 주위에는 되돌이 후두신경이라고 해서 목소리를 관장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퍼지게 되거나 임파선 전이가 있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 되돌이 후두신경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목소리가 변하겠죠. 자꾸 쉰목소리가 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뭐가 만져지는 게 그냥 말랑말랑하게 만져지는 게 아니라 딱딱하고 울퉁불퉁하고 뭔가 이렇게 만졌는데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암성일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임파선이 뭐 커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말랑말랑하고 잘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딱딱하고 고정되어 있는 덩어리가 만져진다라고 하면은 꼭 병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의심이 돼요, 혹은 갑상선암이 의심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분들께서 대학병원은 예약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린대요, 혹은 검사 받고 확진되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거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 의심이 될 때 팁을 알려드리면은, 대학병원을 예약을 하면은 진료 보는 데만 몇 주가 걸려요. 그리고 가셔가지고 바로 검사가 되느냐? 검사 받는 데는 더 오래 걸려요. 저는 보냈던 환자분 중에 검사 받는데 6개월 걸린다고 하셨던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라고 무조건 대학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 의료기관 중에서도 이 유방이나 갑상선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계세요. 유방 갑상선 뇌과라고 하죠. 혹은 이제 내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유방 갑상선에 대해서 조직 검사가 가능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혹은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방사선과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하시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으시고 조직 검사까지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조직 검사까지 받았는데 정말로 안 좋은 암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큰 병원에 이미 진단은 됐으니까 수술만 받으러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수술만 기다리는 거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진 않아요. 근데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보고 진단을 내리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수술을 들어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결과가 초음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거나 혹은 짧게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무조건 큰 대학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유방이나 갑상선을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에 가셔서 추가 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정말로 암이 나오면은 그땐 큰 대학병원에 가셔서 수술하시거나 하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완전히 암으로 진단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조직 검사가 더 들어가지는 않아요. 암으로 진단이 됐으면 대신에 병기를 결정하는 MRI를 찍거나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거는 병기를 결정해야지 수술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검사들이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암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정상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전구 단계 같기도 하고, 조직 검사를 다시 제대로 하면 암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으면 치료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혹은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아서 잘못된 진단이 나오게 되면은 내가 수술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병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셨는데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치 선생님 의견 잘 따라서 치료 잘 받으시고 검사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생존율이 사실 90% 이상인 암이 전 병기를 따졌을 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갑상선암은 90% 이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갑상선암이 거의 95% 이상일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파필라리 캔서라고 해서 유두암이라고 하는데, 유두암은 굉장히 진행이 느리고 사실 전이도 많이 되지 않고 흔히 착한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암은 대부분 전이도 잘 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고 생명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나머지 5% 안에는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굉장히 악성인 암도 있어요. 뭐 미분화암이라든지 일부 수질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루두암처럼 그렇게 순하지가 않아요. 이미 진단됐을 때 여기저기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갑자기 확 커져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도가 막혀서 오신 분도 있어요. 이게 만져지기 시작한 지 며칠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고 해서 오셨는데, 그게 갑상선암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확 커지면서 나중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미분화암이셨던 분도 있었어요. 어쨌든 암은 암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셔야 된다. 유방암은요, 조기 검진을 하고 조기 발견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보통 암은 5년 생존율을 따지는데 유방암은 요즘에 10년 생존율을 따지자라고 하는 이제 주장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존율도 많이 높아졌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재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암으로 봤을 때 여성암의 발생 1위는 유방암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유방암 4기에 발견이 되면은 5년 생존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수술 방법도 이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절제, 유방을 보존하지 못하고 전절제하는 비율이 거의 60% 정도 됐었어요. 절반 이상은 전절제였는데, 지금은 전절제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고, 오히려 절반 이상이 보존적으로 유방 부분 절제만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내 유방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제 추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보다 방사선요법이나 약물요법, 뭐 항암이라든지 표적치료제 혹은 호르몬요법,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예전처럼 유방을 전절제하지 않고 부분 절제만 해도 재발 없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을 그만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는 유방암 환자분들이 되게 특이한 게 발병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망률은 북미권이나 아니면은 유럽권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가 있죠. 국가 암 검진 제도.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제 발견이 됐을 때 꽤 많이 진행을 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암 검진으로 전 국민을 다 유방암 검진을 해주기 때문에 조기 발견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조기 발견이 높으면은 이른 병기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굉장히 젊은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암이기 때문에 내가 젊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건강에 대해서 자신을 하게 되죠. 검진도 잘 안 받으시고 아프더라도 아이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암에 대해서는 조금 젊으신 분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